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을 함께 브리핑을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시장 상황 어떻게 마감됐을지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의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유럽 증시가 반등하는 흐름을 나타내줬는데요. 중국에서의 경기 우려감 그리고 디플레이션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결국에는 상승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그리고 독일의 지수가 일제히 반등한 가운데 유로스톡스 50 지수도 0.47%로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4,256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오후장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장중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탄력이 살짝은 둔화가 됐습니다만 여전히 4,256포인트에서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큰 폭으로 하락했던 여행과 레저 섹터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원유 선물 가격 흐름 살펴보시죠. 네, 원유 선물 가격 흐름 살펴보시면 0.88% 하락했습니다. 73달러 선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장 중반에 고점을 찍었지만 이내 탄력을 다 뱉어내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이렇게 하락한 것은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풀이와 함께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압박이 함께 작용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다시 한번 점쳐지면서 이렇게 국제 유가 쪽으로도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이번 주 후반부에 발표가 될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에 조금 더 눈여겨보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유 선물 가격 흐름과 함께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고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전달해 주세요. 예, 2분기 기업 실적 결과와 수요일 개장 전 발표되는 CPI를 앞둔 경기 심리 속에도 불구하고 오늘 뉴욕 증시는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지수별로는 다우지수가 0.6, S&P 500은 0.24, 나스닥이 0.18% 상승했으며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1.64%의 강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급등하던 미국 채권 금리가 안정세를 찾고 지난주 지수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의 유입이 시장 상승을 가져왔다는 분석인 가운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전반이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는데요. 투자은행 스탠다드 차터드는 연초부터 이어진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따라 채굴자들이 판매를 줄이고 공급량을 비축할 것이라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안에 5만 달러까지 오르고 내년 말까지는 12만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 에너지, 기초 소재, 헬스케어, 운송 등 대부분이 상승했던 반면 유틸리티와 필수 소비재가 약 보합권에서 마감됐으며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하락한 4.006%, 달러 인덱스는 전일 대비 0.3%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을 보면 캐나다 정부로부터 약 3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코비드-19 백신 주문을 받았다고 공시한 노바백스가 29%의 폭등세를 보였고 증권사 JP모건의 매수 추천에 힘입어 지난달 IPO를 실시했던 지중해식 패스트푸드 체인인 카바그룹의 주가가 오늘 11% 상승하면서 동종 업체들이 일제히 끌어올렸습니다. 투자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내년 S&P 500 지수가 5천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는 뉴스가 오늘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반영됐습니다. BofA의 수석 기술 전략가인 스티븐 서트마이어는 S&P 500 지수가 2013년에 시작된 장기 강세장이 1950년대와 1980년대와 유사한 로드맵을 따르고 있다며 내년까지 5천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인다면서 이것은 현재 4,400 수준인 S&P 500이 최소 13%의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대통령의 임기 또한 내년까지 주식시장을 이처럼 끌어올릴 수 있는 순풍 중 하나라면서 대통령 임기 3년차 때 S&P 500 지수가 평균 이상의 상반기 수익률을 보이면 평균 하반기 수익률도 3.9%로 일반적인 하반기보다 강했던 경향이 있었다면서 일반적으로 대통령 임기 3년차에서 주식시장이 가장 강세를 보이지만 증시는 4년차에서도 역사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견고한 성과를 보였다면서 대통령 임기에 따른 중간 연도 최저치부터
대통령 선거년도 말까지 상향 편향을 보인다면 현재 미국 주식시장에는 많은 순풍이 작용하고 있으며 모든 시나리오들이 작동한다면 S&P 500 지수가 5,000선에 예상보다 빨리 도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부펀드 투자자들과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채권과 금 투자의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자산운용사 인베스코의 보고서를 인용해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자 국부펀드들이 채권 투자 쪽으로 향하고 있으며 러시아 자산 동결로 인해 금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다고 전하면서 이번 결과는 총 약 21조 달러의 자산을 관리하는 85개의 국부펀드와 57개 중앙은행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따른 것으로 응답자들은 인플레이션이 가장 중대한 리스크이지만 채권 투자를 늘릴 것이며 특히 신흥시장과 고수익 채권에 주목하고 있다고 답했고 중앙은행들의 상당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를 위해 향후 3년간 금 추가 매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블룸버그 측은 이러한 투자 방향은 통화 정책상 추가 긴축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채권 시장에 타격을 입자 국부펀드들이 채권 시장을 지원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펀드들의 74%는 신흥시장과 고수익 채권을 매력적으로 평가했고 34%는 부실채권, 47%는 사모신용펀드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중앙은행 58%가 미국의 러시아 자산 동결을 우려하는 가운데 금이 훨씬 매력적으로 변했다는 데 동의하고 있으며 중앙은행의 58%는 중국의 위안화가 5년 이내에 진정한 기축통화 위치를 달성할 것이라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러한 부정적인 기류는 작년에 29%보다 2배 늘어난 수치라면서 반면 인도는 지난해 처음으로 중국을 제치고 신흥시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국가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택배 2,080만 개를 처리하며 미국 GDP의 약 6%를 취급하는 유나이티드 파설 서비스, 즉 UPS의 직원들의 파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UPS의 화물차 운전사들이 다음 달 파업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이 미국의 공급망 차질 등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주요 언론들은 UPS의 노사 협약이 이달로 만료된다면서 새로운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8월 1일부터 34만 명에 이르는 운전자들이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UPS 직원들은 지난 1997년 파업한 바 있으며 지난주 노사협상이 결론될 바 있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행정부는 회사의 노사협상을 주목하고 있지만 개입할 계획은 없다고 알려진 가운데 오늘 UPS의 주가는 0.9%가 상승해 181달러 37센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전미 자영업연맹 NFIB의 6월 소기업 경기 낙관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며 실적 발표 기업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이어서 전일장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 지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 또 한 번 하락했습니다.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전일 시장에서도 포착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 지수는 하방 압력이 가해지며 2,520포인트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장 초반에 강보합권 수준에서 플러스권에 머무르기도 했습니다만 전일 시장은 이 지수의 흐름이 상당히 변동성이 컸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오가면서 이 등락을 반복을 하다가 결국에는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업종별로 더 자세하게 흐름 파악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이 반도체 투톱 이번에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가 0.57% 조정을 받았고요. SK하이닉스도 1%대 약세로 장을 마쳤는데 SK하이닉스의 주가는 1.34% 하락한 11만 3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반도체를 향한 투자 심리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2차 전지 셀업체들도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2.14% 하락을 한 가운데 삼성 SDI도 1.72% 약세로 장을 마쳤고요. LG화학이 0.3%로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2차전지 셋업체들도 쉬어가는 가운데 2차전지 내에서는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최근 시장의 특징으로 잡아볼 수가 있는데요. 전일 시장에서는 리튬 관련 종목들, 일부 종목들이 또 한 번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포스코퓨처엠이 2.38% 강세로 장을 마쳤고요. 40만 8천 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포스코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리튬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안고도 있고 2차전지 소재와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증권가에서는 이 포스코퓨처엠과 관련해서 양극재의 소재인 이 전구체와 관련해서 기대감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구체 생산 능력을 더욱더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포스코퓨처엠 쪽으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점, 따라서 연일로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전일 시장에서는 지수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포스코퓨처엠의 주가 흐름마저도 변동성이 강했고요. 장 초반에 비해서 장 막판에는 탄력이 둔화되면서 윗꼬리를 달았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보험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금융주 내에서도 전일 시장에서는 보험주들이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살펴보시면 삼성생명이 6.17% 강세를 기록을 했고요. 삼성화재도 4.73%, 현대해상이 2.68%, 한화생명도 2.29%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또 DB손해보험도 5.12%로 이렇게 강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보시면 DB손해보험 5.12% 상승한 75,9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가장 많이 올랐던 삼성생명도 6.17% 오른 75,5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 이 보험주들은 지수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장 막판부로 갈수록 더욱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났고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험주들이 강세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보험사의 지급여력 비율이 개선됐기 때문인데요.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이 새로운 지급여력 제도를 적용하면서 가용 및 요구 자본 등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보험사들의 건전성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힘을 입으면서 이 보험주들 쪽으로 매수세 그리고 기대감이 함께 유입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일 시장에서 또 한 번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860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고 0.8% 하락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로 장중의 변동성은 상당히 강했습니다. 오전장에서는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장 중반에 잠깐 올라가는 모습도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막판에 가서는 다시 한번 마이너스로 전환을 하면서 이렇게 0.8% 하락한 860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해냈습니다. 업종별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테마성 움직임이 강했던 종목들 보기 전에 에코프로 그룹주들부터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에코프로 BM이 전일 시장 1.79% 상승을 했고요. 28만 5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또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에코프로를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 시장 장 초반에 에코프로가 100만 원 선을 뚫어냈습니다. 101만 5천 원에서 고점을 형성해내는 모습도 나타났는데 이렇게 장 초반에 급등을 하면서 100만 원을 바로 뚫어냈던 에코프로가 장 막판부로 갈수록 차익 매물이 빠져나가면서 다시 90만 원대로 돌아섰습니다. 96만 5천 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이렇게 눈여겨보시면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에코프로 그룹주를 향해서는 계속해서 숏커버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숏커버링이 주가 급등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면밀하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스레드 관련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스레드 테마로 엮이고 있는 종목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혜주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스레드 관련 종목들 연일로 강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대표적인 종목들 와이즈버즈 그리고 플레이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들 계속해서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전일 시장에서도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와이즈버즈는 29.93% 상승한 2,175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플레이디도 29.92%로 상한가를 달성하면서 8,64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뿐만 아니라 EM넷과 모비데이즈, 나스미디어, NBT, 에코마케팅, 그리고 FSN까지 일제히 강세로 장을 마쳤고요. 약세장 속에서도 이 테마가 강하게 움직이면서 함께 동반 강세를 나타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솔트룩스, NHN벅스, 인포뱅크, 인크로스와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등 이 다양한 섹터 내에서 함께 엮어볼 수 있는 종목들, 이 수혜주들이 일제히 강한 흐름을 나타내줬고요. 음악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도 있었고, 여기서 결제 시스템과 관련되는 종목들도 있었고, 또 이제 광고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올랐다는 점도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들도 그 전거래에도 상승을 했는데 전일 월요일 시장에서도 강한 흐름을 나타내줬는데요. 유신이 29.97%로 그중에서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유신의 주가 살펴보시면 29.97% 오른 41,85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장 초반부터 마감때까지 이렇게 계단식으로 꾸준히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주가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약세장에 개의치 않고 이렇게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삼부토건 마찬가지로 26%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4,94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나머지 DYD도 19.59% 오른 가운데 퍼스텍도 4.09%, 스페코가 6.15%, 또 HT 현대인프라코어도 3.44% 오른 12,03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어제 나머지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띠거나 아니면 지수의 흐름에 맞춰서 장 막판에는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승 탄력을 잘 이어나가는 모습이었고요. 빠졌다고 하더라도 다른 섹터에 비해서는 선방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들은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지원 발언에 상승을 한 거였고요. 특히 상한가를 기록을 했던 유신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 기술을 제외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리투아니아 그리고 폴란드 방문 경제사절단에 국내 엔지니어링 업체 중에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더욱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이슈 체킹 필요해 보이고요. 어떻게 이 주가 양상 움직이게 될지도 함께 눈여겨보시면서 투자 플랜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이었습니다.